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곧 떼돈 번다. 건설사 줄도산과 이금융권 부실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불안한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코가 물가, 금리, 경제,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집값은 선도주 급락과 미분양 급증, 전세가 하락으로 상당 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1억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오늘 방송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아주 환영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곧 떼돈 번다. 자, 이 사람은 돈의 늪에 빠졌네요. 자, 이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는 그런 모습일까요? 먼저 건설부도 은행 부실이 아주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 말씀드렸었지만 대우조선 해양건설도 지금 부도에 휩싸였고 다른 상당수 건설사들도 벌벌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건설부도 은행 부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세요. 일단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가 클수록 기회도 커지는 거죠. 건설사 줄도산, 100대 건설사, 대우조선 해양건설, 회생절차를 밟는답니다. 2012년 폐업, 무려 322곳, 부도도 6곳, 우석 동원 등이 포함되죠. 금리 인상, 채권이 경성됐어요. 이 금리가 인상되는 바람에 차원도 실패하고 결국은 부도 처리, 악순환이 지금 반복. 자, 이금융권은요 건설사하고 쌍둥이에요. 돈을 빌려줘서 부실 폭탄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부실, 다중채무자, 대출 연체, 리볼링. 자, 다중채무 연체, PF. 바로 이것 때문에 이금융권 부실이 확대되고 이게 진짜 표면화되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 저축은행, 여신사, 카드캐피탈, 증권사 등이 위험하죠. 이제 고금리 경기 침체.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났던 게 미국발 금리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급락하고 있죠. 30% 이상 지금 폭락한 상황입니다. 자, 미분양이 7만 호를 넘어서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을 기세고요.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에서 지속. 2023년 고금리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반기 때부터 내려간다고 했는데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상환도 부담되고요. 자, 침체, 중소기업 수출이 급감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신용불량에 나락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건설사, 이금융권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재반적 문제, 바로 이게 심각합니다. 집값 폭락 3가지 요소가 뭔 줄 아세요? 자, 먼저 선도주, 우리 KB 시세에서 우량주 아파트들을 모아놓은 선도주가 있습니다. KB 상위 선도 하락, 얘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아파트 평균치보다 무려 3배나 더 떨어졌어요. 자, 강남 대장주도 하락 중이고 선도주 전세가는 더 폭락하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분양이 급증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자, 폭탄, 아주 이 매물 이거 본격적으로 진행도 안 했잖아요.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진행되면서 미분양 터지면 이제 경기도는 심각해질 거예요. 현재 미분양이 7만 호 돌파했습니다. 대구, 인천 미분양 아주 심각하죠. 자, 3기 사전청약을 취소하고 있고 서울 뉴타운도 미분양 미계약 겨우 줍줍으로 마감시키고, 자, 미분양 이거 소화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전세가 하락도 문제입니다.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역전세, 전세 급락, 공급 폭탄하고 미분양. 자, 임대차 3법 후유증이 심각하죠. 금리, 전세대출 감소. 자, 전세가 하락은 집값 하락과 이꼴입니다. 결국 집값 폭락 3요소는 우량주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전세가 하락이라는 거,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총체적 위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 먼저 물가 금리 보세요. 물가 6.3, 고점 6.3 이후에 6개월간 지금 5%대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금리는 3.50, 미국과 1.25 차.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장, 무역, 경제 성장률이 1.6% 하향. 갈수록 지금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재정은 무려 마이너스 6.8조. 적자가 13개월 정도 지금 이어졌는데 1, 2월 달 적자만 무역 적자만 180억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1,400까지 갔다가 1,200대로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1,300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금리 동결 문제가 컸어요. 이 금리가 동결됨으로써 집값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물가 폭등, 달러 급등, 외화 유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값 서울 39주, 이제 40주째 하락이에요. 사실상 하락폭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데 아직 밋밋하게 축소되고 있어요. 언론은 호들갑을 떨면서 마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양 그렇게 부추기고 있죠. 2024년 이후 내년에나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일단 물가와 금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 이제 본격화 시켜볼까요? 빠져나올 곳과 오래 살아야 할 곳. 먼저 여러분들 하루라도 먼저 빠져나와야 할 곳이 평생 임대로 사시는 분들.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돈을 불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분들은 이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평생 내 집 살 생각은 않고 그냥 거기에 묻혀 살아요. 그러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평생 새방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전세, 월세, 전월세 여기서 탈피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여기 그 뜨뜻한 아랫목에서 잠들듯이 여기에 그냥 묻혀 살아요. 자, 비주택, 집은 있는데 부동산은 있는데 집을 안 갖고 있고 엉뚱한 걸 갖고 있어요. 상가, 토지, 호텔, 생활형 호텔, 숙박시설 있죠. 생숙 이런 거.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도생, 나홀로 아파트. 바로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 할 곳. 그래도 갖고 가야 할 게 상급지 아파트는 있으면 좋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라든가 지방에 있어도 핵심 지역이라든가. 자, 미래 호재가 있는 것, 재건축, 재개발, GTX. 재건축, 재개발도 막연한 것들은 꽝이야. 속도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대단지, 매머드나 신도시, 500세대 이상 이런 것들 갖고 있어야겠죠. 도심의 건물, 즉 꼬마 빌딩이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 단독 다가구도 나쁜 것은 아니다. 자, 이제 무주택 1억 미만 해서는 안 될 일들. 돈이 적다 보면 꼭 엉뚱한 일을 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 자, 파이어족에서 빨리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욕이 지나쳐서 평생 거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무주택자도 부동산 투자 포기하지 마세요. 1억 미만도 얼마든지 투자하고 4억, 5억을 불릴 수 있다고 제가 노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진짜 쉬워요, 부동산은. 왜 어려운 주식을 하고 왜 어려운 가상화폐를 합니까? 여기 보세요. 무주택자 1억 미만도 얼마든지. 자, 해서는 안 될 거. 주식 가상화폐 왜 투자해 이거? 위험자산입니다. 얘들 주식은요 거의 98% 탕진이에요. 돈 벌면 더 잃어요. 가상화폐 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원인 자본이 적고 소액 투자니까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합니다. 문제는 90% 자산 탕진. 업무도 일도 못해요. 여기에 막 몰빵해가지고. 빌라, 오피스텔, 땅, 외가 왜 집도 없는 사람이 돈이 1억밖에 없다고 이런 걸 잡습니까? 특히 경매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이런 것만 잡다가 거지가 돼요. 경매하는 사람들 전혀 따라다니지 마세요. 거의 다 아파트보다 지방에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오피스텔, 땅, 외곽, 상가 이딴 거 갖고 있어요. 자, 못난이 투자, 빌라, 오피스, 상가, 외곽 이거 하지 마시라고. 원인 가격이 싸고 대출 부담이 적으니까 하는데 보지도 마세요. 문제 가격이 덜 오르고 팔리지도 않아. 자, 세 번째 평생 임대 살거나 평생 전월세 사는 것도 안 좋아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돼요. 소액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동산 얼마든지 아파트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뭔가 깨어 있으면서 본인이 빠져나와야죠. 이제 1억 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상급지 갭투자 1억으로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서울도 가능하다고요. 지금도 서울 1억 괜찮은 것들 많아요. 하지만 더 떨어지니까 기다리시고. 자, 서울 상급지 갭투자 전세가율 60%까지 올라왔을 때 하는 게 좋겠죠. 7억이 3억 5천, 뭐 4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전세가 2억 5천을 끼고 내 돈 1억. 그래서 3억 5천 잡았어요. 자, 7억 회복하고 10억. 6억 5천이나 뛰었습니다. 이제 6억 뛴다고 이제 생각을 하자고요. 1억으로 못 먹어도 4억. 많이 먹으면 8억. 옛날 같으면요. 옛날에 3억 5천은 13억으로 갔어요. 서울 같은 경우. 10억 올랐네요. 근데 이번에는 6억 정도로. 자, 실거주가 폐지됐고 소액 자본금으로.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죠. 나중에 혹시 정부가 부양책을 내려면 주택수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분양, 미분양 1억 갖고 이번에는 서울 3기 신도시택지구 상급지 분양, 미분양. 자, 분양가가 6억이야. 결국 입주할 때는 이제 상승장 된다고 조건으로 뭐 7억이든 10억이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가는 5억 갈 가능성이 커요. 만약 안 되면 팔아버리면 되고요. 분양권 전매 가능하니까. 전세 5억이다. 그럼 내 돈 1억. 그냥 딱 묻어 놓으세요. 실거주도 폐지됐으니까. 그러면 5억, 6억 입주할 때 1억이면 잡잖아요. 물론 그때는 시세가 뭐 10억이든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6억을 벌어요. 분양권 전매. 이게 돈이 안 되면 분양권 전매를 하시면 되고. 10% 계약금. 얼마나 조건도 좋아요. 돈 적은 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렇지만 좋지 않은 거 잡으면 안 돼요. 자녀 투자 1억. 이 두 가지를 내 이름으로 할 게 아니라 자녀 투자로 할 수도 있다. 서울 상급지 갭 투자도 가능하고. 이번에는 하락장 3억으로 투자 수익률. 여러분들이 똑같은 3억으로 투자를 했어. 하락장 바닥에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다고 똑같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1등이 갭 투자입니다. 실거주 폐지됐죠. 하락장, 조정지역, 투과지역 다 해제됐죠. 뭐 강남도 아마 해제될 수도 있어요. 서울, 경기 지방 중심 지역에 투자하세요. 수익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억이 있다. 그럼 15억짜리가 8억이든 얼마든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억으로 갭 투자하세요. 그럼 22억까지 뛰네요. 그러면 14억 차익을 거둡니다. 즉 8억이 22억으로 가니까 14억. 물론 3억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4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8억은. 자, 2등 분양, 전매 축소, 특급 지역 전매 제한 6개월 1년 중으로 팔 수도 있고 입주할 수도 있죠. 서울 대단지나 3기 지방 아예 분양가도 싸고 핵심인 거. 분양권 미분양. 수익률 8억 분양했으면 얘들은 거의 다 16억 가요. 괜찮은 곳들은. 3억 분양에 8억 차익을 챙기네요. 자, 이제 3등 B2 거주. 거주를 하지만 빚을 좀 내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에 매입을 하면 되겠죠. 괜찮은 곳을. 수익률. 자, 여기 보면 내가 3억밖에 없는데 4억 5천, 1억 5천 대출을 받았네요. 그럼 8억이 4억 5천으로 떨어질 거예요. 결국 4억 5천은 8억 회복하고 11억 5천으로 갑니다. 자, 3억으로 거주하는 거죠. 빚 내서. 빚도 많이 안 냈어요. 1억 5천. 그래서 7억의 차익을 거둡니다. 자, 이번에 4등은 그냥 거주. 보시면 실거주 하는 거예요. 자, 5억 5천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을 때 내 돈 3억이 있으니까 다 지금 3억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서울일 경우 8억까지 뛰네요. 5억 차익. 정리하면 갭2는 14억 올라갔고 분양은 8억 뛰었고 빚 좀 내서 한 것은 7억 뛰었고 그냥 거주한 것은 5억밖에 안 뛰었어요. 같은 3억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즉 갭2, B2를 활용을 잘하세요. 이번엔 폭락장 금액 대별 갭투자 사례. 자, 폭락장 갭투자 실제 사례. 1억 갭투자, 3억 갭투자, 7억 갭투자, 15억 빚투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제가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91년 일본발 금융위기 때 사실상 금융위기라기보다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봐야지 일본은. 그때 집값 폭락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97년 그때 IMF 때. 그리고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벌써 세 번이나 아까 그런 식으로 갔어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제가 접근한 거예요. 그때 더 떨어졌습니다. 또 더 먹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번에 1억 갭 투자, 3억 갭 투자, 7억, 10억, 1억, 6억 아파트가 3억으로 빠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3억 아파트를 1억으로 갭 투자하면 3억이 6억으로 회복하고 끝나겠어요? 보통 9억. 그래서 예전에 3억은 13억 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전망한 거예요. 6억 벌었네요.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자, 이번에 3억 갭 투자. 15억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졌어. 자, 8억 아파트를 3억 정도로 갭 투자. 그리고 8억 아파트는 22억까지 갑니다. 예전에는 음마 아파트 8억이 30억 갔어요. 22억으로 갔다는 것은 적게 말한 거예요. 순수익은 14억이나 되네요. 왜? 8억이 22억으로 갔으니까. 세상에 3억 갖고 14억을 벌어? 이번에는 7억 갭 투자. 내 돈이 7억 있다. 이제 강남 30억 아파트가 15억으로 떨어졌어. 15억 아파트를 7억에 갭 투자해. 이 15억 아파트는 30억을 회복하고 45억으로 갑니다. 순수익은 30억. 예를 들자면 강남 아파트. 대단하죠? 15억 빚투자, 60억 빌딩이 있어요. 30억으로 잡아요. 30억 빌딩을. 자, 또 15억 빚투. 30억 빌딩 90억.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60억짜리가 30억으로 떨어졌을 때 15억으로 빚투하면 여기 월세로 다 오히려 남아의 돈이 월세 받고 하면 그리고 순수익은 60억. 진짜 많이 가네요. 30억이 90억까지 갑니다. 60억에서 출발한 거니까. 서울 꼬마 빌딩. 대단하죠? 자, 이제 그러면 강남이 제일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을 부활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수익의 10배를 가져와요. 뭔 말이냐? 자, 압구정 10억짜리 갭투자 했더니 이거 한양 5차 33평 매매가 10억 해서 하나 잡았어요. 10억. 얘가 31억까지 갔으니까 21억 벌었네요. 이때 2013년 6월 달에 10억에 잡았는데 22년 3월 달에 31억. 수익금 21억. 총 21억 벌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돈으로 10억 갖고 압구정을 안 잡고 아예 임대주택 사업을 내버렸어. 분당구 구미동 3천만 원 갭투자 까치마을 대우 21평을 33개를 잡았어요. 자, 전세 끼고. 매매가 2.4억, 전세가 2.1억. 3천만 원이면 잡잖아요. 자, 3천만 원 갖고 33개 잡으니까 10억. 아파트 이거 하나 잡은 거하고 똑같네요. 놀라지 마세요. 자, 10억 33개 잡았습니다. 하나가 6.6억이 뛰었어요. 근데 33개를 잡았으니 얼마 뛴 줄 아세요? 무려 217.8억 순수익이. 얘는 21억인데 얘는 217.8억. 하나당 6.6억 뛰었으니까 33개니까 10배 벌었네. 10배. 이건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실제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내가 정부한테 임대주택 사업을 부활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부활하고 있잖아요. 미친 짓 하는 거죠. 또 재벌들 사모님들 돈 벌게 생겼네요. 자, 이제 지역 볼래요? 20억에서 40억, 15억에서 20억, 10억에서 15억, 5억에서 10억. 점점 금액이 낮아지는데 이렇게 여기 지역도 다 써놨어요. 이렇게 벌었을 때 하락기 마이너스 40%의 시세, 하락기 투자, 갭 투자 시세 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이냐 봤더니 20억, 40억은 폭락장에 6억, 13억이면 잡아요. 수익금이 무려 16억에서 25억이에요. 자, 이번에 15억에서 20억은 4, 5억이면 잡습니다. 하락장에. 자, 역시 수익이 12억에서 16억. 대단하죠? 이번에는 10억, 15억짜리는 2억 5천, 5억이면 잡을 수 있어요. 수익이 무려 8억에서 12억이에요. 이번에 자 5억, 10억짜리가 1억에서 2억 5천이면 하락장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5억에서 8억이에요. 엄청나죠? 이제 이 돈에 파묻혀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고 과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늪에 갇혀서 살지 마시고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